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이영교실입니다. 여러분들 8과의 문법상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죠. 자, 구와 절의 개념, 그 다음에 명사절, 그 다음에 부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 선생님이 강의를 올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에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요약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8과에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시작한 개념이 뭐였냐면 바로 구와 절의 개념이었어요. 바로 뭐냐면 구와 절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럼 기억나시나요? 자, 구와 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이 돼야지 구나 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구와 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구는 주어와 동사가 그 안에 없어요. 그런데 절은요? 절은, 자, 이건 좀 색깔 달리하겠습니다. 자, 절은 주어와 동사가 그 안에 있다고 했어요. 이거 문장하고 좀 비슷하죠? 자, 완벽한 문장은 아닐 수 있지만 주어 동사가 그 안에 있으면 일단은 절이 되는 겁니다. 자, 구와 절의 차이점. 여러분들 이제 배우셨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8과에서 중요하게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접속사가 무엇이냐, 컨정션이 무엇이냐. 자, 접속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접속이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인터넷 접속 이렇게 면에 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쉽게 이어주는 놈이에요. 자, 이어주는 놈.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접속사라는 얘기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거나 구와 구를 연결해 주거나 절과 절을 연결해 줘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어주는 놈이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8과에서 무엇을 배웠는고 하니 이 절이라고 하는 애 종류가 있더라. 자, 이 절에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배운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등위절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등위절 잘 쓰이지 않아요. 뭐냐면 A하고 B라는 절이 있어요. 두 개의 절이 있는데 이 절이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에 속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접속사 A와 B의 절을 연결해준 접속사가 뭐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뭔가요? and 그리고 A와 B 그 다음에 but A 했는데 그러나 B 했다. 그 다음에 A or B 자, A 또는 B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자, 주절과 종속절이 있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절과 종속절은 뭐냐면요, 이 주절이 이 종속절을 그 안에 포함하는 거예요. 종속절이 속한다는 얘기죠. 이 주절 안에 들어가요. 근데 종속절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종속절이 어떻게 쓰였느냐의 특징에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로 쓰인다고 그랬죠. 뭐로 쓰인다고 했어요? 자,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절. 이 절이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절. 그 다음에 절이 형용사처럼 쓰이면 뭐요? 형용사절. 이렇게 됩니다. 형용사절.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번 과에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1번 문법이 명사절이었습니다.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었죠. 자, 명사절을 이어주는 이끌어주는 접속사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that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절 하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명사절은요 세 가지로 쓰인다고 그랬죠. 바로 뭐로 쓰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는 겁니다. 명사의 특징이 이거였어요.
그렇죠. 자, 명사는요,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오는데, 그런데 이 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이 절이 어디 자리에 오냐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오는 게 바로 명사 절이에요. 그런데 절이 그냥 못 오겠죠. 접속사 뭐가 필요해요? that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Jane is pretty.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Jane is pretty 그러면 Jane은 예뻐요 라는 말이 되겠죠. Jane은 예뻐요. 그런데 앞에 that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Jane은 예쁩니다 라는 절에서 앞에 접속사 that이 붙여줌에 따라서 Jane이 예쁘다는 것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Jane이 예쁘다는 것이 Jane이 예쁘다는 것을 Jane이 예쁘다는 것이다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주어 자리. 자, that Jane is pretty is true. 자, Jane이 예쁘다는 건 사실이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이 절이 올 수 있는데, 접속사 때문에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선생님, 주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 자리에서는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주어가 긴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문미 초점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현상이 그러면 가주어 it 뒤에 진주어 that 이 that 구문이 가능한 거죠. 얘를 뒤로 보내는 거야. It is true that Jane is pretty. Jane이 예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목적어 자리. 자, 목적어 자리에 가면 어떻게 돼요? I know, 난 안다. 뭘 알아요? That Jane is pretty. Jane이 예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죠. The fact, 사실은 is that Jane is pretty. 사실은 Jane이 예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주의할 거. 자, 목적어 자리에서 선생님 주의해야 될 거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어 자리에 오는 접속사 that은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목적어 자리에 오는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1번 문법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제 흐름이 잡히세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우리가 이번 과에 안 배웁니다. 이거 언제 배우냐면 형용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형용사는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감이 잘 안 오죠. 자, 그래서 뭐냐면 보통 명사를 꾸며줘. 우리말은 뭐뭐한이죠. 그래서 pretty, 예쁜 student, 학생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호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Jane is pretty. Jane은 이다 예쁜. 그래서 보호 자리. 이게 바로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절은 언제 배우냐면 2학년 때 배웁니다.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자,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왜 관계대명사 절이 형용사 절이냐? 앞에 선행사라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을 다른 말로 형용사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칠판을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지우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법이 뭐냐면 바로 부사절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자, 잠시 후에 이 부사절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 요 밑에 부분만 살짝 지웠어요. 자, 일단은 이제 부사절에 대해서 이게 2번 문법인데요. 선생님이 부사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요. 그러면 부사의 특징은 뭐냐? 절이 부사처럼 쓰이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요. 절이 뭐죠? 주어 동사가 있는 하나의 단위죠. 세트죠. 그런데 얘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절. 얘가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준다? 그럼 형용사절. 그 다음에 그 부사처럼 쓰이는 건 뭡니까? 부사는요,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 심지어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육하원칙을 생각해 보세요. 육하원칙이 뭐라고요? 육하원칙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자, 이 육하원칙에서 육하원칙을 왜 이야기하느냐? 선생님이 내용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중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은는이가 명사죠? 얘는 명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와 을를 목적어 자리 을을 얘 빼고요. 육하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건 다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J는 매우 빨리 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사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매우입니다. 왜요? 뛰는데 어떻게 뛰어요? 매우.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죠. 빨리. 뛰는데 어떻게 뛴다고요? 빨리 뛰어요. 그런데 어떻게 빨리요? 매우 빨리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언제 보겠습니다. 나는 어제 밤에 라면을 먹었다. 자, 그럼 여기서 부사는 뭘까? 어젯밤에겠죠. 어젯밤에. 그렇죠? 자, 어디서? 자, 나는 어젯밤에 공원에서 라면을 먹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어젯밤에. 언제? 어젯밤에. 그 다음에 어디에서? 공원에서. 자, 이게 다 뭐라고요? 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배가 고파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요 내용이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부사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적 접근을 할 때 다시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게 뭐라고요? 부사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요? 절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부사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8과에서 이 많은 내용을 다 다루지 않아요. 8과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다? 바로 언제 요걸 다뤄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언제? 뭐뭐 할 때 라고 할 때 뭐가 있었죠? when.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전에 그럼 뭐야? before. 뭐뭐 한 후에 after.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럼 뭐가 되어 있어요? while. 이 접속사입니다. 자, 이 접속사가 부사절을 이끈데 뭐뭐 할 때까지 뭐가 있을까요? until.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뭐라고요? 접속사고요. 얘가 뭘 이끈다고요? 시간의 부사절을 이끌어요. 얘가 이 접속사가 시간의 부사절을 이끕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8과의 문법 내용을 흐름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까지 선생님이 흐름을 한번 잡아봤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가 선생님 배운 게 뭐라고요? 종속절에서 우리가 뭘 배웠다고요? 그렇죠. 명사절.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이 뭐라고? 부사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내용이 나온 부사절인데 이 부사절 중에서 뭘 배운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배웠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을 이끄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뭐가 있다고요? while, when, until, before, after. 이런 것들이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좀 흐름이 잡히시나요? 자,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와서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Bye bye everyone.